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으로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함경남도당위원회 군사회의를 소집할 때에 대한 명령을 하달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도 도당 안에 함경남도 안에 도당위원회죠. 도당위원회 안에 당군사위원회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한 번도 열린 적도 없거니와 당정의 군사위원회가 계속해서 열렸지만 도당에도 즉 함경남도나 평안남도나 평양시든 이런 도시당 안에 또 군사위원회가 존재하는 줄은 절치는 몰랐습니다.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도당 산하에 도당 안에 도당 군사위원회가 있는 거 없었지만 도안전위원회라는 것은 있었습니다. 이 도안전위원회는 도당 책임비서가 소집을 하고 그리고 도당 책임비서 밑에 조직비서 그리고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당 안에 비서들이 많죠. 그러나 여기에는 도당 조직비서, 도당 책임비서, 도당 조직비서 그리고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도검찰서장, 도안전국장 도보위부장, 도재판서장 이런 사람들이 도안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고 도 안에서 진행되는 중요한 그 사업을 도당 책임비서가 안건을 제기해서 토의에 붙이는 이런 도안전위원회도 있었지만 이런 도안전위원회 열리는 것도 1년에 한두 번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도안전위원회에 있다는 것도 사실 제가 중국과 무역을 하면서 제가 주석궁에 있을 때 주석궁 이사당 경립에 있으면서 중국과 무역을 하게 되면서 도안전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도당군사위원회에서 함경남도 도당군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할 때에 대한 김정은의 명령을 당정의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하달했는데 그것이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로 큰 물피해 때문입니다. 즉, 한 2, 3일 동안의 비가 좀 왔는데 정말 그야말로 북한 하천이 범람하고 특히 요덕과 이 종평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 함주로 송천강으로 합류되는데 이 산골 군들이 비가 좀 많이 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천군으로 내려오는 송천군과 함흥 사이에 이 송천강이 있습니다. 상당히 규모가 크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송천강이지만 또 이 지류들이 송천강으로 내려오는 지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하천이 잘 잘 준비되지 않았다 보니까 또 이 물이 조금만 비가 와도 범람하고 그리고 뚝방이 이게 우리처럼 뚝을 잘 쌓은 것이 아니라 대체 주변에 있는 자갈과 모래로 쌓아놨기 때문에 허물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이 뚝 자체가. 그런데 그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났고 작년도에도 이 폭우 때문에 태풍 피해를 엄청나게 입은 지역이 바로 이 군야군 그리고 함주볼이 상당히 큰데 함주 그리고 우회 쪽으로 올라가서는 곰덕광산이 있는 이쪽 지역이 모두 큰 물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도 이 함주군을 비롯한 요덕군 그리고 종평군 이 지역 그리고 송천강 구역인 함흥시에서는 흥남구역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김정은이는 당정의 군사위원회 명령으로서 군부대들에게 하달하고 도당위원회 지시를 하면 되는데 당정위원회 이름으로 지시만 내려가도 되죠. 그런데 왜 당정위원회 군사위원회를 열고 도당 또 군사위원회를 열라는 지시를 내렸을까요? 여기에는 김정은의 전략적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선군 정치에서 당으로 모든 권력이 이관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즉, 지금은 선군 정치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이라는 이 조선노동당이 북한의 전반적 사업을 모두 지도하고 국가를 이끌고 가는 예전 김정일 때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에 이관되어 있던 많은 권력을 다시 조선노동당으로 흡수하고 그것을 안착시키는데 김정은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당 군사위원회에서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 도에는 한 개의 군단 무력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에는 8군단, 함경북도에는 7군단, 6군단이 교체됐죠.
그리고 이런 군단이 한 개 군단씩 주둔하고 있는데 이 평안남도에는 3군단이 주둔하고 있고 해조 항해남도에는 4군단, 강원도와 중부진선 황해북도를 비롯한 여기에는 최전방이기 때문에 1집단군, 2집단군, 5집단군이 즉 집단군으로 불리는 대규모 군단이 이 최전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1집단군, 이 1군단, 2군단, 5군단은 절반은 교도대 병력이고 절반은 정규군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정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군이라고 하는 7군단이 됐든 8군단이 됐든 9군단이 됐든 3군단이 됐든 이런 지방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 후방 군단들은 정규무력 절반과 교도대 무력 절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교도대 무력이라는 것은 제대군인 약 45살까지 군대에 나와서 10년 동안 복무하던 사람들이 교도대 무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과 혼합해서 5대5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당 책임비서가 이 군단의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도당 책임비서가 주둔 군단에게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물론 협조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당 책임비서가 함경북도에 있던 저희 장인이 도당 책임비서 할 당시 함경북도에 주둔하고 있던 6군단, 이 6군단 정치위원과 6군단 사령관이 있는데 도에서 무슨 회의가 중요회의, 도안전회의나 같은 이런 중요회의나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도당 책임비서 권한으로 이 6군단 사령관이나 정치위원을 옵석으로 참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사안이 달라졌습니다. 즉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에서 도당 군사위원회 소집을 명령하고 그 도 안에 있는 군대들, 즉 함경남도 안에 있는 군단을 바로 도당 책임비서가 지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 중앙이나 도당에서 그 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통제하겠다는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김정은은 당중앙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함경남도 도당위원회 군사회의를 소집하고 그리고 그 도 안에 있는 군인들 또 특히 공병부대들의 명령하여 이 지금 함주군이나 이 종평군, 여덕군과 같은 이 피해 지역 그리고 위로 올라오면서 홍원군과 리연군과 같은 이런 피해 지역을 인민군대가 동원시키라는 명령을 도당군사위원회에 내린 것입니다.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무력상이나 아니면 총정치국장이나 총참모장한테 내리면 될 일을 굳이 도당군사위원회, 도 안에 있는 함경남도당 군사위원회에 명령을 내려보내면서 바로 그 도당 책임비서가 당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도당 책임비서가 이 군 부대들을 지휘하게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군대를 당에 복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김정은은 자기가 최고 사령관으로서 통수권자인데도 또다시 이 군대를 조선노동당 안에 묶어두려고 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건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김정은이 6.25 사태동지 아니면 병치료로 장기간 정치무대에 나서지 못한다면 조선노동당이라는 이 거대한 당 조직 기구를 통해서 군대와 국가보위와 내각을 비롯한 북한 전체를 틀어쥐고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민무력부는 조선노동당 군사위원회에서 인민군 총참모부나 모든 군단들을 당 군사위원회에서 이 군단장을 임명하고 총참모장을 임명하고 하는 그런 인사권 문제는 당 군사위원회에서 하지만 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장은 도당 책임비서가 별을 주거나 떼거나 교체시키거나 이동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 안에서 일단 유사시 지금은 전시 상태는 아니지만 비상사태이라는 것입니다. 즉, 도 안에 인민들이 지금 처참하게 이 홍수폐를 입고 있고 한재에 나왔고 수천 명이 지금 이재민이 생겼는데 북한에서 5천 명이 생겼다고 하지만 만여 명이 남아 이재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둑이 무너지면서 함주벌과 그 평야, 함주가 상당히 평야 지역인데 이 함주벌을 모두 쓸어버렸는데 이것을 피해 복구하라고 바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도당 군사위원회에 줬던 것입니다. 도 안에 있는 군대는 도당위원회
직속은 아니지만 또 인사권은 가질 수 없지만 부대를, 이 유사시에는 부대를 움직이고 부대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김정은이 작년도 피해 복구 났을 때는 바로 피해 복구가 다 지나간 홍수 피해나 태풍 피해가 지나간 10월달, 8월 말, 9월, 10월달에야 곰동이나 이 한경남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당주안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그때 기차 안에서, 즉 전용 열차 안에서 당주안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도당 간부들과 도안의 모든 간부들, 인민군 청참모부와 인민무력성, 청참모장을 비롯한 무력상이 모두 거기에 참여했던 거는 아실 겁니다. 그때는 직접 자기가 가서 당전의 정치국 확대 회의를 열고 대책 문제를 직접 현지에서 했지만 이번에는 당주안의 군사위원회 명령으로 함정남 도당위원회 임무를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피해 복구가 지나게 되면 김정은이 또다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민심이 이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반된 민심, 즉 조선노동당과 괴리되고 또 당 지도부에 대한 또 수령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결여된 지금의 상황에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것, 즉 인민들을